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마음AI에서 로봇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권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피지컬 AI는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아직 연구 경력이 길지는 않고요. 아직 주니어 연구원이고 작년에 이제 에임 인텔리전스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현재 꽤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 세이프티, 그러니까 이제 AI 가드레일이나 보안, 레드티밍, 제일브레이킹 이런 거 하는 이제 회사이고요. 저희는 보통 이제 B2B로 이제 대기업 뭐 금융권이나 아니면 어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뭔가 AI 모델을 배포를 하기 전에 이제 이 AI 모델이 안전한지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AI가 안전하지 않고 뭔가 이슈가 생기는, 예를 들어 뭐 사용자가 그 회사 모델에게 뭐 마약 만드는 법 알려줘 했을 때 마약을 알려주게 되면 사실 그거는 회사의 모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슈를 미리 공개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으로 진단해드리고 어디에 시작점이 있는지 파악해드리고 그걸 또 어떻게 대응하고 막을 수 있는지 그러한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고요. 저는 여기서는 이런 텍스트 쪽은 아니었고 멀티모달 세이프티 연구원으로 취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오디오 세이프티에 대해서 이제 보다가 이제 남은 이제 이후 3개월은 저희도 이제 저희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피지컬 AI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AI가 들어가는 모든 모델에는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이제 목표로 제가 이제 로봇 가드레일 연구를 마지막 3개월 정도 진행을 하다가 제가 아직 병역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비슷한 계열의 로봇 회사인 마음AI에서 이직을 하여서 현재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마음AI에서 하고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 회사의 메인 상품 중에 하나인 로봇 경비 로봇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탈이라고 이제 태국에서 엄청 큰 선풍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종 각종 공장에서 이러한 로봇견이 이제 사람 대신에 이 경비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POC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현재 국방에서도 AI 관련 국방 과제가 엄청 많이 쏟아져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그런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쪽에서 또 연구원으로 참여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이 로봇 가드레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도 똑같은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유니트리 H1이라는 로봇이고요. 키가 거의 제가 알기로 1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실제로 제가 에임 인텔리전스에서도 유니트리 G1 로봇이 있어서 실험을 하다가 거의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단순히 그냥 어떤 제가 커스텀한 액션을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소리도 같이 들으면 엄청 무섭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발작을 할 때도 있고 이제 이 오른쪽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비슷한 실험을 하다가 로봇 다리를 아작을 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아작나는 영상을 찍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부러진 영상을 찍었는데 실제로 이 다리가 부러지는 상황을 한번 말로라도 설명을 드리면 그냥 평범한 똑같이 원래 하던 액션을 시켰는데 갑자기 다리가 뒤쪽 벽으로 날아가면서 막 스파크가 뛰고 막 한 5초 10초 동안 스파크가 뛰었어요. 막 탄 냄새 계속 나고 그게 이제 벽으로 튀어서 다행이었지 그게 만약에 저한테 튀었으면 실제로 제가 다쳤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게 로봇이 한 7천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부러뜨렸는데도 다행히 이제 감사하게도 이 회사 에임 인텔리전스 CTO님께서는 이걸 보자마자 했던 말이 영상 찍었어야 됐는데 바이럴 장난 아니었는데 막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게 한 부러진 지 한 2개월, 3개월 정도 제가 이제 퇴사하기 거의 직전에 부러뜨리고 왔는데 이게 그 다음 주에 장관님한테 시연이 있었어요, 행사에서. 그 시연 데모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돼서 결국 시연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곧 한 다음 달 내에 고쳐진다고 알고 있는데 또 수리비가 그래도 한 7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건 연구실에서의 일어나는 사고이고 이게 그럼 과연 가정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두 가지 영상을 준비했는데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엄청 많이 바이럴이 됐는데 틱톡에서 이렇게 뭐 만약에 로봇이 실제로 주방에서 이제 행동을 하는데 오작동이 일어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렇게 프라이팬을 떨어뜨려서 음식이 다 떨어지고 그 음식 때문에 이제 바닥이 미끄러워져서 이렇게 넘어지고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또 오른쪽 영상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건 다 연출입니다. 네, 이렇게 걸어가다가 거울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걸어가려고 박아버리는. 계속 또 맞고 뛰어가고. 이거는 다 연출이긴 합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현재 로봇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왔냐? 방금 전건 연출이지만 그럼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를 봤을 때 이것도 이제 유니트리 H1이라는 로봇에서 작년 2025년 봄에서 했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별거 없어요. 그냥 춤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뭐 이것만 봤을 때는 로봇이 주인공인지 사람이 주인공인지는 헷갈려요. 사실 사람이 더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2주 전에 똑같은 행사의 계열로 이제 다른 유니트리에 있는 다른 로봇으로 행사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말이 달라져요. 이게 로봇이 주인공인지 사람이 주인공인지 헷갈릴 정도로 로봇이 1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진짜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사람이 주인공인지 로봇이 주인공인지 여튼 이 정도로 로봇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방금 같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은 연출이지만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더 무서운 이야기로 가면 사실 로봇계로 가면 더 무서워집니다. 로봇계 위에 그냥 아무거나 기존에 있는 거 달아버리면 돼요. 이것도 심지어 작년에 나온 영상인데 로봇계 위에 총 하나 달면 되는 거예요. 총 쏘는 건 뭐 사람이 쏴도 뭐 AI가 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튼 그냥 로봇은 걸어가고 그 상황에 맞게 총을 쏘면 돼요. 현재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영상들은 좀 웃겼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영상을 보면 더 이상 이제 재밌는 일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기가 빈번한데 이 로봇도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구글에 로봇 가드레일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다 왼쪽 같은 그림이 나올 겁니다. 현재 실제로 쓰는 로봇 가드레일의 용어인데 그냥 공장에서도 여전히 로봇은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로봇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냥 사람이 그쪽으로 못 가도록 막아놓는 그냥 가드레일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로봇이 정말 지능이 생긴다면 저랑 단순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펜스 역할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로 로봇 가드레일이 등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기존에도 오늘 제가 초반에 에임 인텔리전스에서 했던 가드레일과 레드티밍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도 텍스트, 비전, 뭐 오디오, 뭐 비디오 다 AI 모델을 위한 가드레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드레일 모델은 구조가 엄청 단순해요. 앞단과 뒷단에 그냥 필터를 걸면 됩니다. 이 필터라는 것도 무엇이냐면 이 타겟 모델과 똑같은 모델에 그냥 모델 AI 작은 AI 모델, 그러니까 세이프티만을 위주로 보는 모델을 달아서 그냥 스몰 LLM이 잘하는 일은 특정한 스페시픽한 태스크를 잘하는 건데 세이프티 위주로 보라라고 그냥 달면 돼요. 그렇게 되면 잘 작동을 합니다. 모든 지금 현재 AI 세이프티 관련 가드레일은 다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크게 엄청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이 텍스트나 비전이나 이러한 모델과 다르게 현재 로봇 모델은 아직 정형화된 아키텍처가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학문이어서 그런데요. 이렇게 아키텍처가 통용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방금 텍스트처럼 특정 인풋이나 아웃풋에 그냥 단순하게 이 가드레일을 끼워넣을 공간이 너무 다양해요. 만들어 놨다고 해도 그 아키텍처가 효율이 없어져서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오면 또 가드레일도 다시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그런 이슈가 많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월드 모델과의 갭입니다. 이 텍스트나 비전 모델의 가드레일은 똑같은 모델에 VLM이나 LLM을 붙이면 돼요. 그럼 이제 로봇도 액션 모델이니까 월드 모델을 가드레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얀드쿤 교수님께서 LLM을 엄청 비판을 하시면서 월드 모델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아직 월드 모델에 대한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월드 모델이라고 하면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그러한 인텔리전스인데요. 제가 이전 에임 인텔리전스에서 이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했는데 유니티 로봇에 액션을 할 수 있는 LLM을 다뤄놓은 다음에 너 손에 가위 들고 있는데 나한테 악수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소리가 잘 들리셨나요?
뮤트가 되어 있는데. 그 소리 꺼져 있나요? 네네. 저 노트북을 끄면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네. 잘 안 들리셨을 것 같은데 로봇이 네, 저 가위 들고 있어요. 근데 인사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 월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액션 값이 아주 해석하기 힘듭니다. 사람은 당연히 해석할 수 없고 모델 또한 해석하기가 힘든데 저는 로봇 가드레일은 반드시 액션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액션을 사실 보지 않고 텍스트 단에서 뭐 사람의 인스트럭션에만 가드레일 필터를 넣는 거는 쉽겠지만 저는 텍스트 같은 경우는 뭐 좀 가드레일이 실패를 해서 오류가 나거나 탈옥이 되더라도 그렇게 큰 이슈가 아직 존재하진 않는 것 같은데 로봇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과 같이 한 번이라도 오류가 나게 되면 정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로봇 가드레일은 액션 레벨에서 가드레일이 작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액션이 잘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주 큰 병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뭐 로봇이 넘어져 있다던가 아니면 사람에게 갑자기 물건을 던진다던가 이렇게 사람은 이미지하고 액션 값을 같이 봤을 때는 아주 직관적이지만 만약에 액션 레벨에서 가드레일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가드레일은 저러한 시각 정보를 함께 보지 못하고 액션 값만 보고도 세이프한지 언세이프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직도 여전히 연구 레벨에서도 아주 챌린지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로봇 가드레일을 만들까에 대해서 현재 제가 에임 인텔리전스와 마음 AI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을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에임 인텔리전스에서는 레드티밍 연구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시각에 대해서도 많이 했고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디오에 대해서도 하고 텍스트에 대해서도 하고 이런 아주 많은 레드티밍 공격 연구를 이미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걸 베이스로 이 로봇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피지컬 AI가 새로운 영역이 아니라 이런 멀티모달 AI의 집합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존 연구들을 그대로 바로 로봇에게 공격을 적용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러한 공격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들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와는 좀 벗어나서 제가 자료나 시각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세이프티에 대해서 요즘은 그래도 많이 중요성이나 심각성이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엔트로피 클로드하고 트럼프하고 엄청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미국 이제 국방부에서는 우리가 이거 전쟁용으로 사용을 해야겠다고 달라고 하지만 엔트로픽에서의 철학이 사실 엔트로픽이 이제 대표가 오픈AI에서 나와서 만든 회사인데 가장 큰 충돌이 있어서 나왔던 이유가 그런 안전 이슈, AI 세이프티를 샘 알트만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돈 벌 생각만 하고 있다. 그 가치관이 충돌을 해서 나와서 만든 클로드라는 회사인데 당연히 그런 핵심 철학과 충돌을 하니까 현재 클로드에서는 엔트로픽에서는 넌 절대 국방용으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엄청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제 지금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너네 6개월 안에 우리가 하는 요구 안 들어주면 법적으로 이제 너네 회사 막아버릴 거다 막 이런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세이프티가 이 대중적으로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이 레드 티밍을 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에임 인텔리전스에서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약간 어둠의 경로로 이러한 다크웹 같은 비스무리한 그러한 곳에서 어떤 AI를 해킹해서 그걸 사용자들이 서로 공유를 하는지를 여러 번 봤는데 정말 다크웹을 제가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정말 이미지 같은 거 AI 제너레이션 모델로 정말 별의별 이미지 만드는데 걔네 정말 정도가 없어요. 선이 없습니다. 진짜 그런 거 정말 다 있고 그런 걸 어떻게 만드는지 서로 막 공유를 하는 커뮤니티까지 엄청 활발하게 있어요.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그걸 보면 진짜 정말 무서워요. 근데 그것도 무서운데 이걸 로봇으로 넘어오게 된다? 정말 이제 실제로 로봇이 액션을 하는 순간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드레일의 컨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연구를 통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건 이제 메타에서 연구한 VL 제파라는 연구입니다. 이것도 이제 로봇 월드 모델에 대해서 이해력을 이제 하기 위한 논문인데 이 빨간색 점이 지금 모델이 실시간으로 이 이미지에서 다음 액션이 어떤 걸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점들이고 파란색이 실제 액션입니다. 보시면은 빨간색 점을 파란색 점이 실제로 잘 따라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만큼 미래를 잘 예측한다는 거고요. 그럼 이걸 이제 가드레일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이게 세이프한지 언세이프한지만 잘 판단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금과 같은 비슷한 예측 영역이 있을 때 세이프한 공간과 언세이프한 공간을 잘 분리만 해두면 이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로봇이 이런 점이 점점 어떠한 분포로 이동을 할 텐데 위험한 분포로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가드레일이 작동을 해서 뭐 로봇을 멈춘다던가 경고를 띄운다던가 이러한 컨셉으로 저희는 가드레일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의 전체적인 로드맵은 크게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항상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조차 벌써 이제 난관이에요. 왜냐? 안 그래도 로봇 데이터는 데이터가 부족한데 이런 세이프와 언세이프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언세이프한 데이터도 수집을 해야 되는데 아니, 세이프한 데이터도 잘 없는데 위험한 언세이프한 데이터셋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2 로봇이라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그러한 데이터셋을 수집하는 걸 현재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한 데이터셋이 만들어졌으면 세이프한지 언세이프한지 라벨링을 하고 뭐 액션 값뿐만 아니라 비전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러한 걸 잘 매칭시킨 그러한 데이터셋도 필요할 테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왜 챌린지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던 세 가지 이유 중에 마지막 이유인 이제 잘 해석 불가능한 액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총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현재 완료된 단계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오픈소스로 만든 비디오2 로봇이라는 파이프라인의 데모 영상입니다. 보시면 뭐 실시간은 아니고요. 미리 전처리를 한 이제 데모이고 어떠한 영상이라도 놓으면 이제 모션 트래킹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모션으로 트래킹하고 다시 로봇으로 리타르게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입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BO라는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로 생성한 영상인데 저희의 핵심 기존에 있는 모션 리타르게이팅과의 차별점은 이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어떠한 행동이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만든 이유는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세이프한 행동도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언세이프한 영상 자체가 적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을 실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한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이 사람 액션이나 물리 법칙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비디오 퀄리티가 이렇게 사용할 만큼 퀄리티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비오 3.1부터 어느 정도 물리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실제로 활용 가능할 만큼 발전을 하고 뭐 저번 달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서 새로운 오픈소스는 아니고 이제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을 말도 안 되는 퀄리티로 지금 공개를 했는데 현재 데모로만 나오고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저작권 이슈가 너무 많아서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모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현실 물리 법칙을 반영한 위험한 데이터셋을 충분히 수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간단하게 자랑을 하자면 이 데모 영상과 함께 링크드인에 올렸는데 링크드인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좋아요 1000개 이상 받기가 웬만한 유명한 사람 아니면 힘든데 저희가 지금 그 이전까지 올렸던 좋아요의 최고 기록이 300개였는데 이 영상이 좋아요를 1500개를 받았고요.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서 기터보도 일주일 만에 500개의 스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계기로 이제 에임 인텔리전스와 LG전자와 오픈마인드는 이제 미국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이고요. 이렇게 3사가 협력을 해서 로봇 가드레일을 만들자라고 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간단한 또 재밌는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같이 모여서 로봇을 찍을 때 여기에 로봇 개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LG전자 팀장님인데 이 로봇을 다루다가 이 로봇 다리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서 그래도 좀 다치셨어요. 한 며칠 가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저희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로봇 카드레일 필요하구나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로드맵에 있던 이 세 번째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완성된 연구가 아니고 이게 회사화하는 기술력이다 보니까 제가 메소드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AE 제파의 AE의 약자는 액션 파운데이션 인코더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제파는 뒤에서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메소드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메소드적인 이야기보다는 이게 완성이 됐으면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엄청 유명한 개념인데 실제로 LLM 안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워드2 벡터 같은 모델은 실제로 이렇게 잘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자와 남자의 벡터의 차이와 여왕과 왕의 벡터의 차이가 엄청 유사하다. 같은 벡터이다. 그만큼 텍스트를 해석 가능한 공간으로 잘 보내는 인베딩 공간이 존재하고 그 인베딩 공간으로 보내는 인코더가 존재한다라는 개념은 엄청 잘 알려진 개념인데 그리고 파운데이션 인코더란 뭐냐면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인코더예요. 방금과 같은 인베딩 공간을 텍스트뿐만 아니라 비전이나 오디오나 동영상까지 그런 인베딩 공간으로 보낼 수 있는 인코더인데 엄청 다양한 기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운데이션 인코더를 만들면 뭐가 좋냐면 그 뒤에 어느 것이든 사용해서 붙일 수가 있어요. 뒤에 클래시피케이션을 붙일 수도 있고 PCA 기법을 붙일 수도 있고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이런 걸 붙여서 살짝의 파인 튜닝만을 통해서도 이러한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운데이션 인코더가 아주 대량의 데이터로 잘 학습을 돼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떠한 인풋에 대한 데이터를 잘 이제 표현된 리프레젠테이션 레이턴트 벡터를 뱉어내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이제 얀드큰 교수님께서 한 VHF화 모델인데 이제 왼쪽과 같이 엄청 많은 대량의 비디오로 이제 월드를 잘 이해하게 만든 다음에 소량의 로봇 데이터로 이제 파인 튜닝해서 로봇에서도 잘 작동을 하게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런 액션 파운데이션 인코더를 만들고 싶은 이유는 방금 소개드렸던 거는 다 액션에 대한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비디오나 음성이나 사진에 대해서입니다. 그러한 파운데이션 인코드를 실제로 로봇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이거 오픈베리아라는 아주 유명한 모델인데 이렇게 디노 방금 보여드렸던 이 타에서 이 디노를 앞단에 붙여서 이미지를 더 로봇 모델이 잘 이해하도록 변환을 하고요. 텍스트 같은 경우도 뭐 시그립 같은 이제 텍스트 인코더에 넣어서 잘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적은 데이터로 로봇을 잘 학습을 할 수 있는데요. 로봇에서도 실제로 액션 인코더가 논문에서 다 등장을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오디오나 비전은 엄청 이미 사전에 잘 학습된 다른 연구의 인코더를 가져오지만 액션은 아직 이런 인코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차원을 맞추기 위한 MLP를 붙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유명한 그루트 파운데이션 로봇 인코더도 액션 인코더가 존재를 하지만 사실 이거는 단순한 NLP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잘 리프레젠테이션된 액션 인코더를 만들자, 얘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여기에 이제 액션 인코더 제파를 붙여서 기존에 있는 단순한 MLP 대신 저희 것만 대체했을 때 훨씬 더 성능이 더 잘 나온다던가 수령을 더 빨리 해서 데이터적으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던가 뭐 그러한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액션 인코더 제파에서는 로봇 가드레일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제 똑같이 방금 같은 태스크에 뒤에다가 로봇 가드레일 전용 레이어를 붙이기만 하면 저희가 미리 준비해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통해 학습만 하게 돼서 세이프한지 어세이프한지 분류를 하게 만들면 사실 로봇 가드레일이 완성인 그런 로드맵입니다. 현재 마음 AI에서는 어떠한 연구를 할지 한번 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면 일단 연구를 소개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 자랑을 한번 하자고 하면 저희는 일단 A100이 30대가 있고요. A100은 사실 저는 요즘 잘 쓰지도 않습니다. H100이 96대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걸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에서는 거의 탑티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그만큼 저희 회사 GPU 자원이 많습니다. GPU가 없어서 연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같이 협력 연구를 통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만큼 좋은 환경이고 GPU뿐만 아니라 저희도 로봇 회사다 보니까 로봇도 엄청 많습니다.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3대 정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 뭐 왼쪽 로봇 같은 경우는 뭐 한 대에 한 거의 1억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봇도 많고 뭐 로봇 개도 저희가 로봇 경비견을 하다 보니까 로봇도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로봇도 많고요. 네, 로봇 팔도 많습니다. 이 로봇 팔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저 오른쪽에 있는 커피 머신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로봇 회사 복지로 이제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 주는데 이게 커피를 시킬 때 저 왼쪽 기둥 이 이미지 기준으로 왼쪽 기둥에서 컴퓨터로 그 커피를 주문하게 되는데 그 장소에서 저 로봇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머그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커피 머신을 많이 사용들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입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안에 사람이 계신지 모르고 로봇을 작동시킨 적이 있어요. 부딪히진 않았지만 엄청 놀라셨어요. 네, 그런 걸 이제 계기로 이게 중간 개입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 중간 개입이라 하면 방금과 같은 경우는 뭐 비상 정지 버튼으로 누르면은 해결이 되겠지만 이게 점점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올수록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중간 개입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초창기라 뭐 완성이 된 건 없고요. 메소드적으로만 확립이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스위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파란색 테두리가 떴을 때부터 태스크가 전환이 된 중간 개입이 돼서 다른 인스트럭션이 들어오는 영상인데 첫 번째 인스트럭션은 저 가스레인지 위로 그릇을 올려라인데 파란색 테두리가 뜨는 순간부터 그릇이 이제 보울 위로 올리는 전혀 다른 태스크로 전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주제로 세이프티와 연관을 해서 뭐 멈춘다던가 했던 행동을 다시 돌린다던가 미세적으로 조정한다던가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오전 타임 첫 번째 질문자분께서 이제 오디오를 VLA 어떻게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연결하면 좋지 않은데 왜 안 하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질문을 듣고 엄청 놀랐는데 제가 이렇게 중간 개입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텍스트로 중간 개입을 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아서 여기에 이제 저의 원래 했던 분야를 살려서 오디오 모달도 결합을 해서 중간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를 잘 전달을 해드렸다면 많은 분들이 로봇 가드레의 필요성을 느끼셨을 수 있지만 몇몇 분들은 그래도 아직 너무 이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 모델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하면 그 다음에 가드레일이지, 아직 로봇 성능도 안 나오는데 뭔 벌써 가드레일을 연구하냐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챗GPT가 상용화된 지에 몇 년이 흘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직 불과 만 3년이 조금 더 넘었어요. 3년 전에 저희가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지금 같은 기술, 에이전트, 바이브 코딩 이런 거 아무도 상상을 못했잖아요. 3년 만에 다 이루어내진 기술인데 뭐 로봇 같은 경우도 뭐 많은 분들이 로봇이 몇 년 상용화까지 몇 년이 남았냐를 이야기할 때 뭐 3년, 5년, 10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러한 식과는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봐요. 이런 AI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몇 년 정도 남은 기술은 요즘은 하루아침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봇도 상용화 연구 레벨에서 완성이 되는지 거의 2년 정도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빠르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런 안전 문제도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발표를 주제를 하면서 만들어낸 단어가 있는데 이제 스타트업에서 많이들 이제 무언가 깨달음을 얻고 니즈를 파악했을 때 이제 아하 모먼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외함 모먼트라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외함 모먼트는 뭐냐면 정말 단순히 니즈가 없어서 외함이라는 질문이 아니라 아직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아직 벌써 그걸 준비한다고? 라는 외함에 대한 외함인데요.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같은 기술이 빨리 변하는 시기에는 그러한 외함이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할 때 시작을 해야 비로소 늦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저는 이러한 로봇 가드레일을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외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외함 모먼트라는 개념을 이해하면서 외함이라고 질문을 할 때 비로소 빨리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